우리가 축구를 보게 되면 이 한 명 한 명의 서사는 몰라도 되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박지성한테 왜 열광했습니까? 우리는 박지성의 백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박지성이라는 사람은 우리한테 보기에 그냥 흔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의 백스토리를 다 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스포츠는 순간의 예술이에요. 하지만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거든요. 소림 축구를 네. 축구 영화라고 할 수, 스포츠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속으로 아무리 더러운 생각을 해도 축구 해설위원 맞잖아요. 속으로 온갖 더럽고 우매한 생각을 해도 어쨌든 방구성 해설위원 맞잖아요. 아, 그죠. 박펠레잖아요. 그죠. 네. 네. 기기라고요. 네. 이제 약간 괴짜. 긱. 네, 약간 천재적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이게 저분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 아니, 축구를 이렇게 보네. 아니면 저분하고 그냥 대충 묶여가지고 축구 얘기해도 재밌겠다. 대충 이런 코너예요. 그냥 막만 근본 없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본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여기에 등장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는 섭외가 됐다. 아하. 그 두 번째는 이 새끼 앉혀놓으면 방송이 될 것 같다. 아, 그렇죠. 그렇죠. 딱 요거 두 개거든요. 네. 유튜브 방송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거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있나요? 맞습니다. 아, 그럼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첫 진출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여기 있어? 예. 아, 아프리카는 제가 보던 아프리카랑은 많이 분위기가 다르네요. 예.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뭐 네, 근본이 예. 없어서 이제 근본 예. 없는 분 중에 한번 모시자. 아, 이렇게 했고. 네네. 그런 거라면 뭐 제대로 부르셨습니다. 설 연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관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야, 연휴 때 뭐 하냐? 영화나 보자. 축구 아. 아니면 영화지 뭐. 그래서 네. 설 연휴 때 축덕들이 볼 만한 영화 아니면 뭐 축구 안 좋아해도 그냥 뭐 저기 그냥 영화 한 편 좀 추천 받아보자. 이래서 모셨습니다. 대충 이 시청자 연령대랑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주 많죠. 남자가 많아요? 남자 많습니다. 아, 남자가 많고 9대1 90%. 남자 90%. 남자 10%. 전혀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기질 않는군요. 뭐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야 되겠어요. 네, 대충 얘기하시고 시간 되시면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뭐 저희 맺고 끄짐이 없습니다. 그냥 네네네. 바로 끝내버립니다. 아, 출연료는 지급이 다음 달에 됩니까? 다음 주에 됩니까? 오늘 됩니까? 이제 하는 거 보고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영화 얘기를 사실 여기 와서 이제 축덕들 모여 있는 데서 영화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해서 최대한 스포츠 관련해서 영화를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어허. 그런데 제가 냉정한 시선으로 봤을 때 스포츠를 다루는 영화 중에 명작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셨어요. 네. 뭐 원래 없는데 그 와중에 찾아보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 뭐 네. 원래 그 걸작 시리즈 이런 걸 유명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보통 똥쓰레기 같은 영화들 까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축구 영화, 스포츠 영화들 다 똥쓰레기냐? 그 왜?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고. 이유가 있어요. 간단해요. 네. 스포츠가 너무 재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각본 없는 드라마 보시던 분들한테 각본 짠 드라마 내밀면 보겠어요? 안 보지. 아하. 그러니까 보통 영화는 스포츠 드라마에 뭔가를 섞어서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거나 그러니까 스포츠 자체를 조명하는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당장 우리 딱 축구하면 생각나는 영화 소림 축구. 그 축구 영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소림 영화잖아요. 축구 영화 아니야. 그건 그냥 주성치 영화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각본 없는 드라마 보시는 분들한테 각본 있는 드라마 내밀어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 아하. 그래서 스포츠 영화는 명작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포츠 영화들은요, 네네. 아예 개그 영화로 가. 골 때리는 개그, 뭐 메이저리그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사실 그것도 야구 영화 아니거든요. 코미디 영화고요. 그리고 아니면 머니볼 같은 아주 진지한 드라마로 가거나. 사실 그건 서사지. 그렇죠. 스포츠보다는 약간 네, 서사나 서사죠. 행정 뭐 이런 느낌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뭐 선수 사는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이정용. 그 영입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더 박진감이 넘칩니다. 아하. 드래프트 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하.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만 미국은 아메리칸 풋볼. 저희가 이제 이따 구체적인 얘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아 이거 아까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방송을 좀 빨리 하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아니 뭐 휘뚜루마뚜루 막 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아니 어. 방송 끝났어. 방송 끝났어. 그래요? 코너가 있기는 있구나.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네네. 다 있습니다 이렇게 왁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워낙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 스포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뭐 세 다리를 건너네요. 그러게요. 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저희 이제 또 이 축구 채널에 들어왔는데 누구지 이럴 수도 있고 이름이 예. 거의 없단데. 네. 왜 거의 없답니까 일단? 일단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가 그 혹시 프렌즈라는 시트콤 보셨어요? 봤죠. 프렌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누구였습니까? 남자요. 네. 그 주인공. 네? 안 봤구나. 뭐 거의 입 벌고 수 입만 벌리면 불안해 그냥. 이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네. 프렌즈라는 시트콤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보면 이제 3명의 남자 주인공과 3명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챈들러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아하. 굉장히 냉소적인 유머를 찍찍 내뱉는 스타일이었는데 아하. 그 캐릭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학교 때 보통 그러잖아요. 나도 쟤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근데 냉소적인 애가 냉소적인 농담을 찍찍 뱉으면 여자들이 막 좋아서 환장하고 막 그죠. 너무 멋있는 거야.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선배들한테 싸가지가 더럽게 없다라는 그런 오명을
그러니까 재미는 없고 싸가지까지 없는 그런 이것도 애가 안 되고, 예, 이것도 안 되고 이것만 이것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싸가지만 없는 새끼다라는. 맞네. 네. 근데 또 무서우니까 선배들이 건드리진 못해. 그죠. 그래서 소문만 안 좋아졌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수님이랑 술을 먹다가 교수님 제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습니까? 사실 이렇게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존나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저 싸가지가 없습니까? 네. 그래서 교수가 너는 싸가지 거의 없어. 아.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재밌어서 그냥 거의 없다라고 지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유튜브 시작할 때 이름 정할 때 누가 생각 많이 하고 짓습니까? 달순의 라이브 생각 많이 하고 지은 거예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럼 형편없는 건데? 싸가지 없네. 아니 보험회사 고객팀장도 하셨습니까? 아 콜센터 팀장도 했고요. 제가 직접 영업을 하러 전국 팔도로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제가 주로 이제 태아보험 팔러 다녔거든요. 임신하신 여성분들. 그래서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잘 팔렸어요. 여자분들이 무서워서 사인을 잘했거든요. 사채 시장에서. 그렇지. 예. 그래서 뭐 중간에 좀 말이 길어진다 싶으면 사과 하나 꺼내서 깎아먹고 이런 거는 바로바로 계약이 됐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영업도 꽤 잘했었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화가 돈 제일 많이 되신 겁니까? 아니요. 일을 하다가 회사가 족같아서 때려치고. 아 족같죠. 회사 웬만하면 족같습니다. 그렇죠. 네. 회사에서 만난 인간들은 왜 하나같이 다 그렇지? 그렇죠. 도대체 이 인간들은 어디서 태어나서 배양된 인간들인 거야? 뭐 이런 인간들. 퇴근하면 붙잡잖아. 야, 내 네. 형이라서 그런데 맥주 한잔 할래? 아 족같. 야, 형이라 불러. 편하게 오늘 불러. 그렇지. 내가. 그래놓고 꼰대질 존나 하잖아. 그리고 이게 존나 조소기업일수록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그러면 되죠. 조소기업일수록 술을 존내 먹여요. 그게 취향이 만들어지는 거야. 애를 제정신 상태로 안 놔두는 거야. 예, 맞아요. 계속 먹여. 네. 뭐 자기네 집 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회식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회식을 하고 술 너무 먹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회사 사표를 집어 던지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놀았어요. 뭐 할까. 그때 이제 제가 하던 팟캐스트가 네네네. 있었는데 네. 팟캐스트 만들던 회사 사장이 당신은 유튜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나는 뭐 성견지명이 있었네. 영상 편집이고 이런 거 하나 할 줄 모르는데 지금도 배워 이러더라고요. 미친 새끼 개소리 하고 있는 이러고 나서 집에 가서 배우기 시작했죠. 미친 개소리인데 씨발 돈 되는데.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러고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서 그게 30대 37살 그때 처음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계로 넘어오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러 방송을 많이 그러면 하고 그 영상들이 다 직접 하셨던 거예요 편집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간해수공업이고 목소리도 제 목소리고요. 아 그래서 예. 형편없었군요. 몇 개 보다가 짜증나가지고. 아니 그래서 영화 유튜브 네. 제가 보니까 네. 빌걸짤 써가지고 빌어먹을 영화들 똥망한 영화들 이런 거 네네네네. 뭐 부관참시 시리즈 이런 거 했다는데 아, 그렇죠. 왜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일단 제가 남이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랑 비슷하네. 예, 남이 망하는 거 좋아하고. 사다리 걷어치우고. 그렇죠. 네. 예, 그 걷고 있으면 괜히 뒤에서 발 걸고 싶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다른 컨텐츠든 남들이 다 하니까 뭐 굳이 남들이 다 하는 거 나까지 할 필요 있나? 남들이 안 하는 거 찾다가 그럼 아무래도 내 성격상 칭찬은 잘 못하고 욕은 잘하니까 망한 영화들을 한 번 더 뒤집어서 까는 계속 컨텐츠만. 욕박자. 예, 계속 같이 욕박는 재미를 한번 추구해 보자. 뭐 이런 생각. 아니 어그로성 제목을 특히 싫어한다고. 존나 싫어요. 한 번도 저 약간 자부심입니다. 그런 제목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난리난 현장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제일 극혐하는 제목들이 그거예요. 뭐 미녀가 뭐 나체 차림으로 주차장에 있는데 이 미녀에게 벌어진 일은 나 누르고 싶어. 나 누르고 싶어. 존나 클릭하거든 사람들 이러면 막상 클릭하지 별것도 없어. 왜냐 유튜브 정책이 존나 까다로워. 예. 유튜브 정책이 절대 유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왜 가르쳐요 그거를? 아니 혹시나 예. 혹시나 소리 죽여놓고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뭘 소리 죽여놓고 봐요. 유튜브 정책이 절대로 유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죽여주는 컨텐츠인 것 마냥 해도 사실 까보면 별게 없단 말이지. 그런 거 존나 싫어해요 제가. 네. 그래서 제 컨텐츠 제목은 언제나 영화의 제목입니다. 그냥 그대로. 걸작선 몇 회 무슨 영화 끝. 진짜요? 네. 나름 잡으시면. 그래서 요즘 조회수가 존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만 여기 보니까 네. 유튜버의 클래스 상. 수익에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 중 적당히 벌면 10년도 지키는 하, 야, 뭐 소녀들 여자들 썸네일 뭐 그러니까 이렇게. 소녀로 끝나는 썸네일 쓰는 사람들은 저는 약간 이 사람들은 유튜버라기보다는 그냥 날품팔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고 광역 저격을 했다가 얘네들 팬들한테 개떼처럼 몰려오더라고. 아니 나는 내가 욕한 애들이 몰려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걔네 팬들이 몰려오는 건 뭐야? 그 심정 모르죠. 모르지 나는. 우리 네. 뭐 얘기하면 안 돼요. 나도 나를 누군가를 위해서 나서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네. 아무튼 저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스타들 있잖아요. 네네네. 여러 명 나와서 하는 네. 유명한 친구들. 왜 저런 친구들의 사생활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 지금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친구가 누구랑 살건 결혼하고 연애하고 헤어지건 무슨 그렇게 관심이 많지? 그렇지, 그렇지, 했더니 그렇지. 저 사람은 그렇게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계속 활동과 돈을 벌어왔지 않냐. 이게 뭐 딱히 해답이 되는 대답이 것 같진 그래요. 않은데. 네. 네. 아니 원래는 안 이러시는 분인 거구나. 예.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요. 예. 예. 좋은 인간은 또 다른 병맛 캐릭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병맛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저 아까 영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정말 오늘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저 게스트가 네. 물론 뭐 당연히 메인 게스트인데 네네. 그냥 전혀 초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 네. 불쑥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어. 저희 부버지라고 말이죠.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 뵀어요. 저희가 이제 공지를 올렸거든요. 예. 올렸더니 네. 그 미화학 전공했나? 독일에서? 미학과. 뭐 갑자기 안 돼. 아니 이쪽이랑은 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예. 근데 네. 너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 거의 없다님이 나온다고 했더니 나 오늘 무조건 시간 비울 테니까 자기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구독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뭐 문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갔었고, 네네. 그래서 뭐 영화평 같은 것도 많이 뭐 써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쪽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아. 예. 근데 예 보시면 항상 그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찾아내셔가지고 예.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예. 오래간만에 와도 말이 기네. 디테일 부분 이런 것들이 네네네. 예술이셔가지고. 예.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아니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저는 남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내 컨텐츠는 장인 정신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봤자 여기서 별로 뭐 감동받거나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전 그렇게 레퍼런스 나올 때부터 좀 어지러워졌어요. 레퍼런스 뭔 뜻인지 몰라서요? 이 영화 어렵지? 막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문학을 하러 독일에 가신 분이 이름은 왜 부보지예요? 아 그게 제가 브레멘에 있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브레멘 팬이었어가지고 버지 이렇게. 버지. 예, 예. 죄송한데 저 예. 사담은 둘이 나가서 이제 하시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다음 코너도 있기 때문에. 이분 들어오시기 전에 계속 사담만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래요? 근데 사실 두 분이 네. 정말 제가 두 분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아니까 네. 뭐 진짜 안 어울리시거든요, 두 분이. 사실. 지금 얼굴 크기도 2배고요. 네. 캐릭터가 오늘 저도 이제 말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달라요 많이. 어떻게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딱 달라. 지금 얘기해 보시면 근데 느끼시잖아요. 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네. 비슷해? 둘 뭐가? 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꽂혀 있고 그렇죠. 미쳐 있다는 거. 그렇죠. 예, 이분도 그렇게 그렇거든요. 그렇게 영화 아니요. 미쳐 있는 거 같지 않으신데. 영화에 진짜 미쳐 있는 분이세요. 그냥 돈 벌려고 영화 좋아하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예. 이거는 약간 정정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아무리 농담으로 넘어가는 방송이라 그래도 내가 돈 벌려고 영화에 미친 척한다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제정신이야 지금? 저기 썸네일 나왔어. 사실 영화 좋아하지 않는다. 그 JTBC의 방구석 일렬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아시죠? 네. 거기에 영상 납품하는 게 저였었어요. 아하. 거기 PD가 저를 찾아와서 아하. 거였다니까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손을 이렇게 부여잡고 아하.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재미없구나 지금 이 얘기가. 다음 이제 저 주제 가볼게요. 근데 진짜 두 분 진짜 안 어울리시는데 어쨌든 뭐 그냥 네. 얼굴 보셨으니까 네. 이제 우리 부모님 가만히 있다가 가면 돼요 이따가. 그래요? 저 영화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얼굴만 한번 보고 싶다 그랬잖아 얼굴만. 예,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네, 그 왜 스포츠 영화, 축구 영화, 야구 영화 모든 스포츠 영화가 네. 성공하지 못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포츠 자체를 능가할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없다. 없죠. 예를 들면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같은 경우가 정말 시나리오 작가가 많이 그렇게 영화를 만들게 썼으면 귀싸대기 쳐맞죠. 이거 지금 뭐 바이코딘 빨고 만들었냐 시나리오를 이렇게 네. 얘기하는. 바이코딘이 뭐냐 그러면 마약성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마약 빨고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 나만 알아요? 바이코딘을 모르실 리가 있나? 알죠. 아셨죠? 아시잖아요. 나만 쓰레기야. 진짜. 나만 몰라? 재밌다. 네. 왜 나만 몰라? 네. 보통은 원래 제일 무식한 사람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하. 네. 진행하시죠. 어때 그 의견에 어떻게 부모님 동의합니까? 예, 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둘이 왜 맞지? 나 진짜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좋은 스포츠 영화 각본을 만들기랑 진짜로 어려워요. 진짜 그런 것 같아. 1급의 시나리오 작가는 아예 안 갑니다. 왜? 잘해봐야 본전이니까.
그러면 1급의 시나리오 작가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2급, 3급의 시나리오 작가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각본이 나올 수가 없지. 돈이 안 되니까. 돈도 안 될 뿐더러 해봤자 욕만 처먹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1급의 시나리오 작가는 같이 이제 머니볼을 쓴 아론 소킨이라는 헐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나리오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워낙에 대사를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번역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각본 쓴 영화가 머니볼인데 머니볼 같은 경우에도 야구 자체만을 다루진 않아요. 야구에 얹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프론티어의 삶이란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의 인생이란 얼마나 외로운가. 그러고 나서도 뭔가 결과가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영화를 쓴 거죠. 그 머니볼 같은 경우는 그 노래가 굉장히 이해하고 좀 답을 핵심 주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그렇죠. 괜찮아 인생을 즐겨라는. 예. 네. 다 안 해. 나만 모르는 거야? 머니볼 안 봤구나. 안 봤어. 아 좋은 영화죠. 안 봤네. 아니 조금 프렌즈도 안 보고 머니볼도 안 봤네. 아이 봤죠. 줄창 축구만 봤구만. 아니요. 스토브리그가 머니볼 따라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좀 다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단장에 대한 스토리는 맞긴 하지만은 좀 다르긴 네. 하죠. 아니 뭐 그걸 주인공이 모티브한 거 아니야? 주인공이 같으면 다 따라한 거야? 아니죠. 네. 아니 뭐 근데 이건 뭐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거짓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네. 안 본 영화를 봤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나는 또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음. 이 현장에 있는 상황보다 더 극적으로 갈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성공한 스포츠 영화는 그나마 네네네. 별로 없지만 머니볼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스포츠의 본류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작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다 그 안에 어떤 그 이야기, 네. 사람, 네. 인간 승리 이런 거로만 네. 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축구를 보게 되면 이 한 명 한 명의 서사는 몰라도 되잖아요. 그렇지. 이 새끼가 유소년 축구를 어디서 시작했는지 원래 포지션은 뭐였는데 뭘로 옮겨간 건지 어떤 감독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우리가 박지성한테 왜 열광했습니까? 우리는 박지성의 백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렇지. 박지성이라는 사람은 우리한테 보기에 그냥 흔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의 백스토리를 다 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스포츠는 순간의 예술이에요. 하지만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거든요. 빨려든다 씨. 네, 그러니까 아이 약간 쪼의견이 있어. 듣고 있으면 약간 빨려들어. 야 이렇게 뭐 어떻게 뭐라? 잠깐만요. 저 네. 스포츠는 순간의 예술이고 순간의 예술. 예,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라고. 순간의 예술, 그래서 지금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우리 이거 경기 결과 모릅니까? 슬램덩크는 이거죠. 알죠. 알죠. 송태섭이 강백호 여자친구 이름이 뭐예요? 유리? 소연. 유라. 소연. 강백호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니 뭐 하긴 아이 그렇지. 아니 근데 둘이 만나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강백호가 좋아하는 여자. 비겁해. 강백호가 좋아하는 여자. 예, 최소연.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길래 슬램덩크를 알아요. 재밌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기억을 못 해요 잘. 축구 쪽은 어떻게 막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그건 기억을 못 합니다. 맞아요. 저도 영화 외에 다른 거 기억 잘 못해요. 네. 어쨌든 슬램덩크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 경기장 안에서 뛰고 있는 캐릭터들을 다 한 명 한 명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주인공이 송태섭이냐? 원작 만화 슬램덩크에서 가장 서사가 적은 사람이 송태섭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뭔가 서사를 추가해서 창작해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송태섭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나 봤거든요. 나 극장 가서 네네네. 봤는데 왜 송태섭으로 끌어가지? 네. 이거를 훨씬 더 섹시하고 매력적 네. 엣지 있는 더 주인공들이 많을 것 그럼요. 같은데도 서태웅, 정대만 많지. 근데 왜냐면 다른 인물들은 그러니까 서사가 완결이 다 됐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 네. 성장하는 과정들까지가 다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송태섭만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알아? 그거는요? 이분은 좀 이렇게 예. 뭐? 문득 생각이 나는 나 이 양반 오늘 처음 봤거든.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방송국 할 때 봤는데 멀리서 지나가면서 네. 매부쇼인가요? 거기 지나가면서 봤나? 아니다. 매부쇼도 한번 나와봤고 그렇지 뉴스공장에서도 네, 봤고. 뉴스공장에서 봤죠. 맞아 네. 뉴스공장에서도 봤네. 예. 그거를 왜 잘 알지?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클래스 있는 사람들이 저를 제 채널을 좋아합니다. 다음 주제는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서사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 100%. 네네. 저도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이 그 자체로 멋있게 또 못하냐면 이거를 재현했을 때 개발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막 이게 나오더라고요. 연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야구를.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마지막 승부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농구. 거기 보면 이제 손지창이 전설의 3점 슛을 던지지 않습니까? 3점 라인에서 뒤돌아서 자기
공을 쳐다보면서 드리블을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삼진수 던지면 그게 들어가잖아. 상대방 수비수는 이런 기술이 이러면서 쳐다보기만 하잖아. 이런 병신 같은 수비수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멋이 좆도 없는 거야. 맞아요. 하지만 NBA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 하이라이트 필름 보면 어때요? 눈깔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라스트 댄스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라스트 댄스는 서사 하나도 없지만 존나 재밌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맨들, 그러니까 스포츠 광들의 눈뽕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숙련도를 가진 배우도 찾기 어렵다. 따라할 수가 없죠 사실상. 그렇죠. 그랬으면 스포츠 선수가 됐죠. 그렇지. 그랬으면 스포츠 선수가 됐겠지. 티켓타가 되지. 역시 이게 좀 다르네. 이분이 여기 계실 분이 아니네. 보니까 잘 나갔어. 아니 여기 다른 여기 있는 우리 뭐예요 그러면? 네? 우리 여기 있는 나는 뭐예요? 아니 다른 수준에 계시는 분들인 거지. 어나더 레벨에 계시는. 아니 미안합니다. 그러면 독일이나 유럽은 네. 그렇게 동작을 따라하는 영화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 네. 뭐 그러니까 있긴 한데요. 그게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제대로 거 안 많이 안 해? 되죠. 네. 힘들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가장 유명한 축구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르네 기적이거든요. 베르네 네. 기적이요. 1954년도 우승했을 때. 예, 그게 이제 가장 저도 이런 건 알아요. 이거 방송하기 전에 외운 거지. 아니 축구 해설자인데 20년을 했는데 알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조차도 베르네 기적을 지금. 아니 근데 예. 그것조차도 스포츠 장면, 축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맞아요. 정말 짧게 나오고 네. 그 소년과의 스토리 그리고 그렇죠. 그 소년의 성장 스토리에 더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영화가 명작이 된 거예요. 네. 축구 장면 잔뜩 때려박았으면 명작 못 됐지. 우리나라 그 MBC에서 만들었던 축구가 있지 않았나? 드라마 얘기요? 정말. 야 저거 잠깐 봤는데 진짜 눈 뜨고 못 봐주겠더만 진짜. 저는 안 봤습니다. 갑자기 하니까 네. 이번에 봄에 영화가 하나 이제 개봉됩니다. 네. 혹시 드림이라고 아십니까? 뭐라고요? 영화 드림. 드림이요? 드림. 영화는 보통 개봉되는 게 아니라 개봉하죠. 괜찮아요. 네, 씨발. 예, 괜찮아요. 네. 그게 이제 예. 이제 드림이 나는데 드림? 제가 거기 네. 잠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좀 있으면 개봉할 텐데. 한국 영화네요? 그럼? 예, 그쵸. 네. 그게 맞죠. 한국 맞죠. 예, 예. 드림 네. 어떤 영화인지 제가 전혀 못 들어본 거 보니까 아, 그렇게 기대작은 아닌가 봐요. 기대작이잖아. 그러게요. 어, 이병헌 감독. 박서준, 아이유, 이현우, 이병헌 감독. 저는 없나요? 없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네. 영화 드림의 촬영을 마쳤다. 뭐 어디 이병헌 뭐 예. 감독이면은 기대작이네. 이병헌 감독- 이게 잠깐 무슨 말이야? 야, 아니 근데 왜 이병헌 감독님이 왜 네. 박 의원님을 그분 굉장히 센스 있고 뭐라고? 센스야. 아니 굉장히 진짜 그분이 거가 시나리오를 맛깔나게 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대사도 졸라 잘 쓰고요. 예, 그분이 네. 그래서 원래 그 고등학교 시절에 야설 써가지고 팔고 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야설의 기운이 영화를 봐도 느껴집니다. 수물이라는 영화 보시면 이 새끼 야설 좀 써본 놈이다. 아하. 느낌이 바로 와요. 근데 왜 나오신 거죠? 질문이 왜 이렇게 돌아오냐? 거기서 무슨 역할 하신 거예요? 캐스터? 해설자. 기가 막힙니다. 이제 연기가. 네. 거기서 제가 네. 드립을 좀 쳤거든요. 이제 감독님이 네. 대본을 좀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맛깔나게 붙였구나. 네, 좀 붙였어요. 아. 붙였더니 감독님 가만 있다가 이게 무섭다. 저 대본대로만 해주세요. 얼굴도 안 봐. 얼굴도 안 봐. 대본대로만 해주세요. 대본대로만. 얼굴 안 보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존나 짜증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나는 액션 배우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네네. 액션 영화에서 엑스트라로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좌절했을 때가 영화를 열심히 찍었어. 근데 극장에 가서 봤는데 내가 한 컷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라고. 혹시나 그래도 물론 안 그렇지만 드림 망하라고 내가 할 거야 내가. 박서준인데 망하겠어요? 어쨌든 예. 네 드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네. 이병헌 감독님 작품이면 분명히 잘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어차피 뭐 저 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네네. 아니 네. 그래서 그런지 어찌 보면 영화는 좀 그래도 요새 스포츠 다큐멘터리는 약간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그냥 그 진짜 주인공이 나와서 네. 일대기를 다룬 뭐 그렇죠. 라스트댄스가 대표적인 거고. 네네.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 기록할 수 이후로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게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푸티지라 그러죠. 이렇게 들고 찍는 필름들, 들고 찍은 영상 기록들. 푸티지라고 그러면. 네, 푸티지라고 합니다. 아니 알아? 왜냐면 네. 당연하죠. 그 네. 푸티지가 표정이 뭐야? 아니 그건 굉장히 야 잠깐만 몇 명이야? 5,000분. 나 푸티지 알아요? 아니 푸티지는 나만 쓰레기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공포 영화 있잖아. 그게 네, 처음에 파운드 이제 푸티지라고 그러죠. 파운드 푸티지. 네. 그걸로 유명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핸드헤드식으로 해가지고 댓글 봐, 댓글 봐. 그걸 몰라요, 달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본지함이 푸티지 그렇습니다. 예, 파운드 푸티지라 그래가지고. 저 일단 새벽 예. 5시에 제가 네. 여기 이제 입중계가 있거든요. 예, 예, 갈 예. 테니까 둘이서 하세요. 나- 아 씨발 내 채널인데. 씨.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기술의 네. 진보가 기술의 진보가 원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말 있잖아요. 결국 사람들 손에 스마트폰이 하나씩 들려지면서 누군가는 찍어놓은 옛날 필름이 발견되기도 하고 옛날 영상이 발견되기도 하니까 그런 걸 게더링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화질도 요즘에 뭐 이 카메라로 찍어도 4K까지 훌륭하죠. 다 찍을 수 있잖아요. 훌륭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용이해졌고 그리고 또 스포츠 영화를 만들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 관중씬이에요. 맞아. 네. 어색해. 막 예. 응원하는 거 막 그치. 연기 이상하잖아요. 그 다른 데서 갖다 붙이고 다 티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몹씬이라 그러는데 대규모의 인원이 움직이는 씬을 만드는 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터 잭슨 플래시 몹 할 때 그 몹신님. 그 몹이죠. 예. 야 아는 거 하나 나왔네요. 드디어. 참. 거기다 엑스트라 모으기도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갖다 붙이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엑스트라들이 다 똑같은 동작만 하고 있는 거야. 아. 예. 그런데 많은 대규모 엑스트라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데 한 편의 영화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제작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게다가 그렇죠. 잘 안 되는 스포츠 영화에 돌았냐고. 아. 안 하지. 차라리 반지의 제왕이면 하겠지. 그렇지. 반지의 제왕이면 몹신에 투자 많이 하죠. 어. 막 말도 막 뭐 어디 뭐 뉴질랜드 이런 데 가서 막 5천 마리 끌고 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스포츠 영화는 잘 돼서 돈을 많이 번 영화가 없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렇죠. 예전에 헐리우드에 이제 돈이 넘쳐날 때가 있었어요. 90년대 헐리우드는 약간 지금까지 금기를 깨는 시대였었어요. 왜냐하면 영화 시장으로 돈이 엄청 굴러 들어갔거든. 이 뭐 이제 일본에서 버블 경제 막 이만큼 부풀어 올랐을 때 인수해가지고 소니 픽처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헐리우드 전체 돈이 막 넘쳐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나온 영화가 뭐다? 메이저리그. 찰리 씬이 나오는 메이저리그. 그죠 봤어요. 거기서 어렸을 때죠. 실제 관객들 동원해서 찍은 거예요. 와일드 씬 그 장면 나올 때 막 관객들이 일어나서 같이 노래 부르잖아. 감독이 와 이런 씬을 찍을 수 있다니 내가 이러면서 그 씬을 다 살린 거예요. 예. 아니 원래 유식하세요. 유식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거 네. 몰라. 척을 좀 잘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네. 사기요? 아니 내가 여기서 이걸로 무슨 금전적 이득을 취합니까? 아니 생기는 게 없는데 사기꾼이 왜 사기를 쳐? 이게 듣고 있는데 네. 존나 유식하다. 유식한 척을 하는 건가? 유식한 척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 아까 근데 고기를 다 끄덕이네. 네. 이런 영화 사도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미약하면서 죄송한데 왜 제가 뭘 물어보면 왜 이게 왜난 그러면 진행을 하는 건데 그거 몰라? 왜 이렇게 하대해요 저를 오래간만 오셔가지고 아니 이게 오늘 하대다가지 나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키라라는 혹시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굉장히 아키라. 유명한 아키라. 재팬이 네. 사이버펑크. 죄송한데 왜 이렇게 입맛을 나셔? 왜? 뭐 입에 침이 마르는 거야 뭐야 지금? 많은 네. 장면들이 거기서 오마주된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네. 그 오토바이 씬 굉장히 유명하죠. 그 오토바이 씬은 무려 제임스 네. 카메론이 터미네이터에서 따라한 장면이에요. 네. 나는 오토바이 씨는요 천장지구가 제일 멋있었어. 유덕화? 예, 코피 딱 흘리면서. 그 우체통 던져가지고 예. 그 뭐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예. 하나 네. 말을 넣으려고요 저도. 잘 들어왔어요. 푹 찌르도 들어오네. 어쨌든 그 장면, 그러니까 그 아키라라는 애니메이션도요 일본 버블 경제 산물이거든요. 도대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돈을 애니메이션에 쏟아부으니까 명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만한 디테일한 그 네. 장면들을 못 만들어내요. 그게 다 손으로 작화들을 그려내는 건데 그게 안 돼요. 그때 일본 애니메이션 만들 때 작화 외주를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 네. 우리나라에서 그려간 작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허영만 선생님 이런 분들이. 허영만 선생님 왜 아니죠. 남의 아니 애니메이터들 있잖아요. 사과해 사죄해. 말년인데. 아니 백종원 선생님이 동네 저기 뭐야 중국집에서 이거 하고 있겠냐고. 너 진짜 사장한테 지금 너 뭐라 했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스포츠 다큐멘터리가 왜 나오는지도 네네. 요새 보니까 죽어도 썬더랜드 막 이런 것도 축구 쪽에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네. 그냥 진짜 팀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렇죠. 그런 네네. 이유도 좀 들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덧붙인다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나이가. 훨씬 낫다. 그게 OTT
OTT라고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네. 그런 것도 이렇게 팍 맞물리는 거 아닐까?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OTT라는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를 못 받던 감독들이 투자를 받아서 자기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실 연상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옥을 만들었던 연상호 감독이 있습니다. 알죠. 네, 부산행 만들어서 빵 떴다가 그 이후에 만든 염력이라든지 염력도 그분이 만든 거예요? 네, 반도라든지 그거 진짜, 예. 이거 연타로 망해가지고 야 이분이 이제 감독 다시 보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넷플릭스에서 개같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독들도 세컨 찬스를 얻게 됐고 예전 같으면 이거 야 이게 돈이 되냐 이게 뭐 이거 왜 하냐 이렇게 했던 프로젝트들도 이제 투자를 받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다큐가 보면 재밌거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큐 채널 가서 봐? 안 보잖아. 맞아요. 예. 근데 내가 보던 OTT에 다큐가 있는 거야. 맞아. 거기 막 OTT가 막 추천을 해. 그럼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OTT가 여러 개 생겨나면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 다큐멘터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네. 투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투자를 넷플릭스는 기획안을 보고 통과하면 그다음부터 한 마디도 묻지 않는데요. 다 그냥 네. 독자적으로 네가 하나의- 다 알아서 해. 다만 지원은 하되 간섭을 그렇죠. 하지 않는. 네가 만든 작품의 모든 저작권은 다 우리 거야. 하지만 존나 열심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약간 애플스럽다. 구글스럽다. 아 구글스럽죠. 구글스럽죠. 네, 애플스럽진 않고 구글스럽죠. 예. 안쳐간다. 이제 외국 게임이요 나도 알아. 씨.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제 오징어 게임 가지고 뭐 네네네. 그 문제를 걸었죠. 저작권을 왜 그렇게 하냐 왜 좋냐 하면서 뭐. 그런 그런 얘기들이 것도 있었어? 그런 네.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 이제 그 국정조사 때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왜 KBS는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 만들지 못합니까? KBS니까 못 만들지 비용신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독립성을 질문이라고 줘야 하고 하지 않냐, 되는데 그걸? KBS는 절대 독립성을 못 주거든요 감독들한테. 아니 KBS에서 뚝배기에다 두고 총 쏘고 막 날아가고 이런 거 찍을 수 있겠냐고. 국영 방송이 막상 만들었으면 지들이 제일 지랄했을 걸. 그치. 국영 방송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랬을 피가 거야. 튀어 씨발 이러면서. 아하. 요새 갑자기 나와서 그러는데 네. 요새 이렇게 KBS나 이런 데서 드라마 할 때 네네. 왜 막 쌍욕이 막 나옵니까 요즘? 예? 쌍욕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아 근데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봐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OTT 시장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긴 받았어. 우리가 사실 이 공중파에서 영화 틀어주면 어때요? 주인공이 담배 피는 장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자이크 처리하죠. 담배가 고추인 것처럼 모자이크 하잖아요. 씨발 똑같은 앞에. 아니 이 모자이크를 해놓으니까 더 이상해. 맞아. 네, 꼭 무슨 더 궁금해. 네, 담배가 아니라 떨 갖고 막 이러잖아. 제 떨이 얘기한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푸니까 반응도 좋아지고 더 재밌는데? 아하. 이거 이제 학습으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아이폰이 들어와서 바꾸기 전까지는 핸드폰 한가운데 그 네이트 버튼 있었잖아요. 이거 잘못 누르면 폐가망신했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 누르면 오 종료 누나 누르고 막 이랬잖아요. 아이폰 들어와서 하드웨어가 바뀌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졌잖아. 그렇지. 이것도 역시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니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스포츠 다큐가 어쨌건 간에 붕 뜨게 된 거에 또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네. 끼쳤죠. 그때 그렇죠. 이제 라스트 댄스가 그때 나왔는데 완전 대박이죠. 대박이죠. 집에서 그냥 사람들이 계속 예. 그런 것만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어떻게 근데 대화가 둘이 되지? 아닙니다. 아니 내가 부모지랑 그렇게 축구 방송 많이 해봤는데 축구 얘기할 때 저기 밝지 않거든. 오늘 엄청 밝아. 저 정도가 좀 약간 억텐 느낌인데 네네. 그거 올라가 있어 지금. 굉장히 하이텐션이군요. 저 정도면 네. 약 받았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구체적으로 말이죠. 예. 이번 이제 설 연휴 때 네. 볼만한. 나 네 이렇게 할 텐데 볼만한 영화를 굳이 스포츠 영화에 일단 한정 안 줘도 스포츠에서 돼요. 일단 스포츠부터 한번 네.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탑 3를 한번 또 해주십시오. 스포츠 영화 중에. 탑 3요. 네. 제가 그 탑10 춤을 존나 싫어해요. 그 왜 이게 컨텐츠 만들 때 항상 죽여주는 액션 영화 탑10 뭐 이런 거 만드는 새끼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씨발. 아니 지가 무슨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액션 영화 다 쳐봤어? 지가 무슨 자격으로 탑10을 꼽아? 존나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서 뽑아볼게요. 전에 싫어하는데 전에 싫어하는데 하나 해주세요. 뭐내 채널도 아닌데 어때? 네. 어쨌든 저는 스포츠 영화의 탑 3는 꼭 축구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스포츠. 네. 어차피 축구 영화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정. 네네네. 탑 3는 저는 헐리우드의 자본지배력이 빛을 발한 영화 메이저리그를 꼽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찰리 신 주연의 메이저리그. 아, 여기 좋았던. 웨슬리 스나이프스도 나오고요. 그 아무튼 유명한 배우들 떼거지로 나오고. 찰리 시인이 그때 안경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억난다. 이게 막 폭투하다가 안경 쓰고 나니까 갑자기 막
저격수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러니까 스포츠 영화가 극적인 재미를 만들기 힘든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죠, 그죠. 예. 근데 약간 그 과거에 진짜 띵짱이었죠, 예, 그런 거. 엄청난 명작이었고 사실 그 찰리 신 등장할 때 와일드 싱이라는 곡이 흘러나오면서 그 분위기가 이게 쫙 올라가는 그거는요. 이거 자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잔재주로는 이런 장면을 못 만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거의 헐리우드 스포츠 영화가 만들어낸 최고의 스펙타클이라고 봐요. 네. 동의합니까? 뭐지? 제가 여기서 갈렸어. 아니요 갈렸다라 저격해도 돼. 아니요 갈렸다라기보다는 그 영화를 보기도 받고 했는데 예, 그게 최고의 스포츠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멋진 영화를 장면이겠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배우까지. 아니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는 척하는데 아니요. 걸려. 아니요, 디테일에 걸린다고 이제. 아니요. 그런 걸로 해. 아니 근데 정말 멋있긴 했죠. 그 네네네. 등장하는 장면이. 네. 예. 자, 그러면 그게 세 번째. 세 번째. 파투.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소림 축구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존나 명작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 진가를 잘 몰라. 이게 무슨 막 이상한 그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젖꼭지 다 보이는 막 러닝 셔츠 입고 막 그 위에 바바리 코트 입고 날라다니고 막 이러니까 뭐야 병신 같은 영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최고의 병맛이 아주 멋진. 전 재밌게 봐요. 저는 주성치 영화가 항상 훌륭한 점은 루저의 정서를 담아서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 루저의 정서를 담는데 그 루저를 정말 비참하게 그렸다가 그 루저의 성공을 그 뻔하게 그냥 그 루저가 다시 성공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요. 결국엔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성치 본인이 오랫동안 루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들이에요. 소림 축구가 그런 영화입니까? 예. 이렇게 소림 축구가 심오한 철학적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막 회오리 하고 막 이렇게 뭐 머리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축구랑 슛돌이도 똑같잖아요. 대부분의 주성치 영화들이 그런 예, 정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예. 진짜? 주성치 영화는 모든 영화들이 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신기하게 이 영화가 볼 때마다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어느 시점에서는 다 루저거든. 멋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아니 근데 네. 단순히 영화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던가 대부분이 그 시대의 루저를 다룬 것들이 명곡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요. 예. 라디오헤드의 크립 보세요. 뭐요? 라디오헤드의 크립. 그리고 아예 네. 백의 노래는 루저가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 시대상을 가장 잘 담은 그 시대의 젊은이를 가장 잘 담은 그런 곡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죄송한 저랑 같이 영화 채널이 나시죠? 씨발 하나도 모르겠어. 뭔 소리야?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소림 축구를 네. 축구 영화라고 해서 스포츠 영화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스포츠 영화 오히려 맞잖아요. 인간에 대한 네. 그 본연과 본성을 다룬 영화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 속으로 아무리 더러운 생각을 해도 축구 해설위원 맞잖아요. 속으로 온갖 더럽고 우매한 생각을 해도 어쨌든 방구성 해설위원 맞잖아요. 그죠. 박펠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기분 네. 족같네요. 자, 좋습니다. 자, 소림 축구를 두 번. 네. 가장 뽑는 거. 최고 스포츠 영화 중에. 폭스캐쳐요. 그 레슬링. 네. 아하. 저는 이거는 그냥 뭐 스포츠 영화로 한정짓지 않아도 그냥 명작이다. 그냥 보셔라. 이유 없어요. 그냥 뭐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화도 봤습니까? 예, 봤죠. 명작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명작이죠. 네. 와, 이거 어떻게 알지? 난 사실 그거 네. 한번 얘기해 주셨길래 네. 찾아봤어요. 아. 나무 위키 봤어요, 저는. 그래요? 나무 위키? 그래서 이게 파트님 네. 뭐 이렇게 레슬링을 다뤘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나서는 과정이라서 네. 뭐 이딴 영화를 보지 막 그래. 이딴 영. 와. 우리가 아까 머니볼 얘기 신나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머니볼이 한 92점짜리 영화라면 폭스캐쳐는 100점짜리 영화죠. 와, 그래요? 네네. 그 감독이 갔죠? 아니요. 잠깐 내가 아까 나무 위키가 이래. 나무 위키가 아까 갔다 그러던데. 잠깐만 갔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머니볼을 더 좋아합니다. 아,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뭐 통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는 또 이제 야구는 통계 예,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축구 볼 때도 약간 좀 통계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축구- 이제 빌리빈의 그런 빌리빈 자체를 그때도 좋아했었어요. 제가 음. 야구도 좋아하면서 그때 오클랜드의 그런 돌풍 네. 같은 것들도 네. 그러면서 이제 OPS라는 게 처음 들어오게 된 거였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도 그 시기에 막 따라하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계산하고 네. 그랬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해드릴게요. 일단 죄송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진행자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아니, 번역해 주세요. 그러니까 허세는 부리고 일은 나한테 시키려고 그러는 거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게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단장 무슨 팀이었죠? 오클랜드. 오클랜드 팀의 단장이었는데 돈은 없고 팀을 리빌딩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예. 허구 영화적 허구. 허구죠. 허구라고 봐야 되겠죠. 팀은 돈이 없는데 좋은 선수를 사다 팀을 리빌딩 해야 돼. 근데 이 와중에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저 날품팔이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어떤 그 뚱뚱하고 너드같이 생긴 애가 실제로는 너드가 아니었습니다. 예, 실제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다저스 굉장히 단장이었거든요. 이게 수학적인 통계로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몇 할 몇 푼의 그 타율이 필요하다라, 당신의 팀에 이 정도의 타율이 필요하다라면 그 타율을 치는 선수 한 명만 사올 게 아니라 여러 명을 합쳐갖고 그 타율을 만들면 된다. 야구는 통계 스포츠니까. 그래서 최초로 선수를 영입할 때 통계를 도입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루율이 중시 여겨지고 네. 그리고 앞타선으로 가야 된다. 예전에는 강타자 하면 4번이었는데 그걸 도리어 앞으로 보낼수록 더 낫다. 그렇다. 왜냐 한 번이라도 더 출루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야, 우리 기회가 한 번 채널 더 만들고 나온다. 나서 야구 얘기를 이렇게 제일 길게 한 건 처음인데. 근데 진짜 많이 하네. 보여줘도 많이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예. 저는 아는 척하는 거고요. 예. 네. 그 티는 좀 나요. 네. 티나면 됐지 뭐. 도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네. 좀 망한 영화, 스포츠 영화지. 야, 이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돼. 그런 거 많은데. 네, 너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쭉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꼽아드린 영화들 빼고 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몇 편 빼놓고는 다 그다지. 아까 그런 네. 이유들 때문에 앞에 그렇죠. 이야기했던. 네. 그러니까 강우석 감독이 만든 글러브 같은 영화들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야구 특수학교. 팀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얄팍한 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얄팍하다고. 이번에 윤재균 감독이 만든 영웅이 지금 극장에 걸려 있잖아요. 도저히 욕할 수 없는 대상들을 가져와. 그걸로 영화를 만들면 마치 이 영화가 형편없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꼭 안중근 의사를 욕하는 것 같잖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 얄팍한 상술이 너무 싫어서. 뭐 어떤 느낌인지 알고. 네네네네네네. 아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도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심파라던가 너무 그런 뻔한 게 스토리라던가 재밌던데. 국제시장 이런 거. 가장 싫어하세요 네. 그쪽을. 그러니까 제가 안 맞아. 내가 안 맞아. 왜 안 맞아 우리 제가 셋이? 그러니까 이분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JK 필름 가장 싫어하십니다. 네. JK 필름이 이제 윤재균 감독이 만든 예. 필름회사고 지금은 CJ 인수합병 됐는데 예. 국제시장은 포레스트 검프의 표절작이죠. 약간 표절작입니다. 비슷하긴 하죠. 네. 서사적인 측면이라던가 이 네. 끌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다기보다는 다른 그렇죠. 구석이 없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정도야 언어 알아들어요. 예. 이야 보람 있네요. 뭐 그거는 그렇고 또 몇 네. 개 그러면 뭐 또. 이거 봐요. 저희 지금 댓글에 봐봐요. 국제시장은 우리 부모님의 사실적 이야기라서 욕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마치 국제시장을 욕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를 욕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욕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막 울었어요. 아버지 저 잘 살았죠. 얼마나 그막 네. 막 찡찡합니까? 그럼 이제 계속 우시면 되지. 그거는 내가 남한테 울어라 말아라 할 수는 없잖아. 계속 뭐 우시면 되는데 그 감정선이 지나치게 얄팍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단순히 고생을 했다는 의미 때문에 누군가를 존경해야 되나요? 고생하면서 나를 키워줬으니까 모든 부모님은 다 그냥 완벽하게 우리가 존경만 하면 되나요? 약간 이런 건가요? 저는 조커를 네. 볼 때 네. 원래 조커가 이제 악당이잖아요. 빌런의 그렇죠. 느낌인데 그 동안의 조커를 볼 때는 얘가 왜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빌런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 그냥 나쁜 놈이야. 그렇지. 그냥 네. 그거에 그냥 이렇게 주목했어. 근데 지난번에 개봉됐을 때 네,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네. 그거는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치. 재미가 확 없어지는 거야. 그건 맞아. 약간 네. 사회의 이 불공정과 뭐 이게 불합리가 네네네. 결국 이런 사람을 만들었어. 음. 아니, 맞는 얘기지. 뭐 맞는 충분히 얘기지. 맞는 얘기인데 약간 네. 이러니까 재미없네.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 양대 침묵의 한니발 렉터라는 캐릭터 아시죠? 네. 사람 막 뜯어먹는 식인살인마 있잖아요. 한니발 렉터가 언제부터 무서워지지 않았느냐? 한니발 라이징이 나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악역 캐릭터들은요. 과거 같은 거 밝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가 신비에 쌓여있을 때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렇지. 저 새끼가 어디서 뭐 하는 새끼인지 근본을 모르겠는 거야. 어. 근데 존나 무서워. 그럼 더 무섭지. 맞아. 근데 어렸을 때 한니발 렉터 새끼가 어렸을 때 고무 좀 어떻게 한번 따먹어 보려다가 실패한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 뜯어먹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고 나면 이 새끼가 딱해 보이는 거야. 오히려 고모가 더 나쁜 년 같지.
그러니까 그런 이거 받아줄 네. 수 있습니까? 아니 애초에 그 조코 같은 경우는 네. 원래가 그 태생 자체가 혼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거짓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할 때도 항상 다른 얘기들을 했는데 네. 거기에 하나의 서사가 조금 주어지게 된 거기도 그렇지. 하고 그리고 이제 조커가 저는 그래도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조커가 네, 좋지. 작품 자체는 재밌게 좋습니다. 잘 봤는데 네. 근데 이제 포지션이-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조금 정당성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좀 비판하는 여론들도 상당히 있긴 했었죠. 네. 언론들 같은 경우 네. 특히나 미국도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보통 선진국은 다 신문제 사회입니다. 이미 완성됐어요. 우리나라도 21세기 신문제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상류 신분에 가진 사람들 이거 되게 불편한 거예요. 마치 굉장히 아랫계층 하층 계급에 있는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지고 총으로 부자들을 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걸 멋지다고 생각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전체 과정을 마치 당위성을 부여한 듯한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싫은 거야. 그렇지. 불편한 거지. 그렇지. 이거 보고 혹시 또 이 저 하층 계급놈들이 혹시 정신 차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계속 싫어하고 있을 거예요. 똑똑하다. 근데 저는 어쨌건 그걸 좋게 본 게 네. 이제 약간은 조금 뭐랄까 혁명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았던 거였죠 개인적으로는. 아, 레미제라블 혁명의 레미제라블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약간 레미제라블. 네, 이게 약간 발작성 지식 결핍증이에요. 내가 아는 게 나오잖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알아요. 아, 나도 혁명 얘기를 딱 안 했더라고. 네. 예. 그러니까 축구 얘기하다가 페널티킥 나오면 나도 그러거든요.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막. 아, 예. 뭐더 쓰레기 같은 영화 좀 한두 개 더 있습니까? 아, 지금 제가 슬쩍 이제 영웅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헐리우드 영화들도 굉장히 쓰레기 같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아, 그럼요. 근데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들 중에서 쓰레기 같은 영화들을 덜 접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바다로 넘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작사, 아니, 수입사들이 가서 지네들이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아, 근데 얘네들- 걸른다? 그렇죠. 얘들 다 눈깔 달려 있잖아요. 보고 이상한 거 수입해갖고 걸면 장사가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국산 영화를 이제 주로 허점을 까죠. 지적을 한단 네.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 영화에서 비스무리하게 베껴오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없어요. 창작가로서 자존심이 없나? 오케이. 제가 이번에 영웅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웅도 보다 보면 지금까지 헐리우드에서 잘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의 한 장면씩을 그대로 갖다가 그런 거 박아놨어요. 많잖아요, 사실. 심지어 겨울왕국의 한 장면이 그대로 보일 때도 있어요. 네. 그 김고은 씨가 기차 끝에서 노래 부를 때 겨울왕국이야. 누가 거기를 누가 거기를 러시아라고 생각해? 겨울왕국이지. 아, 예. 그리고 마지막 재판 장면 뭐 레미제라블 그냥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넌 도대체 이 인간들 자존심이 없나? 근데 남이 만들어 온 거 레퍼런스에서 그대로 갖다 쓰면 편하긴 하거든. 만드는데 제작 프로덕션에 힘이 많이 빠져요. 많이 폼을 많이 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독들 중에서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감독들은 전 욕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들도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되게 쓰레기 같은 영화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더 많죠 어떤 네, 의미에서 훨씬 더 왜냐면은 많죠. 미국이 훨씬 많이 영화들이 제작이 되니까 그리고 애초에 B급 만드는 영화들도 있고 물론 뭐 거기서 이제 컬트 영화가 발전해서 나간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네. 예 그래도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제작비는 많을수록 망작도 많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칼 막스가 네. 완벽한 창조는 없다. 모방의 합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21세기 들어서 쿠엔틴 타란티노를 새로운 형식의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던 것들을 조합해서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아니, 네. 아니 어떻게 듣다가 아 씨발 네. 졌다. 아니 그게 또 아는 거 한번 얘기했는데 시골. 아, 나 진짜. 결국 중요한 건 그거죠. 네. 퓨절이냐 아니면 오마주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비트느냐 그것들을. 네. 예. 그러니까 오마주와 표절의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그렇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쓰려고 오마주는 하냐, 아니냐. 내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이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따라해봤다라는 게 그렇죠. 느껴져야 돼요. 아, 보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예, 예. 근데 표절이란 뭐냐? 이 새끼들 모르겠지? 아. 이러고 이런 게 티가 나면 이제 표절인 거죠. 베낀 게 그냥. 예, 예. 아.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점원하면서 봤던 수많은 홍콩 쇼브라더스 영화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들 이런 거 다 짬뽕식 갖고 뭘 만들었냐? 킬빌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아예 배우도 그대로 갖다가 그렇죠. 쓰고. 그리고 킬빌에서 우마 선이 뭐 입고 있습니까? 이소룡이 입었던 그 추리닝 입고 있잖아요. 이 말인 짓은 뭐야? 내가 홍콩 영화를 가져다가 만들었습니다를 자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가져다 만들긴 했는데 이거 내가 섞어가지고 기깔나게 한번 만들어 볼라니까 보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앞에 내놓고 밝히면 오마주가 되는 것이고 뒤로 숨기면 표절이 되는 겁니다. 아, 재밌다. 네. 그 저기 뭐 한 네.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나와 주시면 어때요? 아 뭐 불러주신다면 저야. 아, 당연히. 돈 줘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저희 네. 이번 이제 설 연휴니까 스포츠 빼고 그냥 모든 거 그냥 뭐 OTT건 어디건 간에 뭐 극장이건 간에 네. 뭐 이런 거 한번 봐봐 이런 거. 올해 이제 기대되는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네. 2022년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가 꼬라박는 해라고 생각했거든요. 개봉한 마블 영화들이 다 망했어. 뭐 제대로 된 게 그런가요? 없어요. 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제외하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아마 작년 영화였죠? 가물가물하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나온 영화들이 하나같이 다 죽을 썼어요. 근데 이제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올해 초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마지막 희망 앤트맨 앤 와스프가 개봉을 합니다. 퀀텀 마니아라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재밌게 보려면 앞에 앤트맨 정도는 그쵸, 연휴 그쵸. 기간 동안 개미. 복습을 해놓으시면 네. 훨씬 더 3편을 재밌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앤트맨 시리즈의 완역판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가라고 나누는 거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엔드게임에서 끝난 게 인피니티 사가예요. 인피니티 사가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 씨발 온나라 말이야. 씨발. 아니 왜냐면은 뭐 박 의원님이 양달칵 나왔다. 저거 안 보세요. 안 보는구나. 예, 제가 히어로물을 히어로물. 싫어하세요. 히어로물을 또 싫어하시는구나. 예,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럼 또 올해 이제 개봉작 중에 미션 임파서블. 예. 톰 크루즈는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 몇 편째인지 아세요? 5편. 7편. 아하. 다 안 보셨어요? 나 진짜 수많은 진행자들을 봤는데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찍는 사람은 처음이야. 네. 가장 좋아하는 미션 임파서블이 몇 탄이세요? 저 1편이요. 저도요. 네. 네, 당연하죠. 영화 예. 영화 볼 줄 아는 드팔마 사람들. 감독, 네. 예, 대박이죠. 브라이언 그 드팔마라는. 아니 그러니까 네. 물론 액션이라던가 이런 시퀀스 같은 것들은 뒤가 네. 당연히 더 좋지만은 그렇죠. 긴장감 주는 게 달라요. 완전히. 드팔마 감독이 내공이 다르죠. 예, 그렇죠. 네. 예. 야 렌트라 대표팀이 이번에 그 시퀀스가 되게 좋더라고 공격 시퀀스가. 제일 아니 싫어. 그래. 예. 그래서 뭐 보냐고 이게. 그- 영화를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톰 크루즈가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프랜차이즈예요. 왜냐면 톰 크루즈는 처음에 마블 시네마틱 아이언맨 역할을 졸래 하고 싶었어요. 아하. 톰 크루즈가.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았겠지만 사실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확 한번 실패를 맛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리겠다. 몸값도 싸고 이래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톰 크루즈는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인 시리즈물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자기한테 남아있는 건 미션 임파서블밖에 없거든. 미션 임파서블은 30대에 톰 크루즈가 처음 찍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이 대단해. 그래서 본인이 제작까지 다 하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1편부터 본인이 제작을 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 연기 생활에 모든 걸 걸고 달려드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대충 찍겠냐고. 그러니까 새 영화가 한 번 나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스턴트를 막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절벽에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지가 뛰어내리는 막 하고. 그거 그렇죠. 그대로 찍었어요. 6편에서 무슨 장면을 찍었냐 그러면 헬기 조종할 막 거 봤어요. 헬기로 똥꽃 막 들이박아버리는 장면 진짜 자기가 찍은 거예요. 그거. 진짜. 네, 직접 해서. 그리고 뭐 이륙하는 비행기 문짝에 매달리는 장면이라든지 어. 톰 크루즈가 직접 한 것들입니다. 6탄에서 한번 그래서 다리도 부러졌어요. 네. 그 돈 벌려고 그러고 뛰어가는- 지가 투자했으니까. 이미 돈 많아요. 아 그래요? 톰 크루즈가 네. 영화 존나 없네 씨발. 아니 그런 느낌이구나. 내가 막 축구 얘기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야 씨발 이런 게 있는데. 그 비슷한 느낌이지. 근데 부모님가 좀 놀랍네. 영화 진짜 좋아하시네. 정말 저랑 영화 방송이나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 같다. 예. 뜻밖의 수학을 얻어가네요. 톰 크루즈 영화를 봐라. 네, 톰 크루즈가 지금 이제 올해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1편이 개봉을 하고요. 데드 레코닝이 뭐냐 그러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또 그럼 라스트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더 라스트. 더 라스트. 뻔하잖아요. 네. 좀 쉽게 해주면 안 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또 이게 어려운 영어를 막 쓰냐고? 아니 그러면은 축구도 좀 쉽게 구석차기. 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아니요. 박 의원님이 가장 용어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컵백이니 뭐 이런 것들 가장 먼저 쓴 사람이 왜 야 그러세요? 어려우니까 나오지 마 다시는 우리 채널에.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만드는 미션 임파서블의 마지막 시리즈는 데드 레코닝이 올해 7월달에 개봉합니다. 7월에. 내년 7월달에 데드 레코닝 2편이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2편까지 개봉하고 나면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완전히 끝나게 돼요. 그래서 1탄을 조금 오마주하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많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연휴에 할 일 없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요즘에 연휴라고 다 집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남아서 볼 거 없는 분들은 사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OTT 좀만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요. 있어요. 네. 있어요. 1편부터 6편까지 한번 쫙 달리세요. 그런 다음에 산뜻하게 7편을 보러 가는 거지. 그거 괜찮다. 네. 괜찮다. 그리고 톰 크루즈 형님이 또 작년에 만든 영화 중에 정말 기록적인 영화 하나 있었죠. 탑건.
더 매버릭 어. 이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저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아, 다 예. 봤습니다. 그 예전 예. 뭐지? 아니 왜 그냥 쳐다보는 건데 왜? 아씨. 와 이게 예. 핵이 막 쫙 올라가가지고 네. 확 떨어지고 막 이게 막 대포 쏘고 나오잖아요. 헬기요? 헬기 아니 제트기. 제트기가 산을 넘어서 그래. 아, 봤네. 아 봤는데. 아무튼 탑건이 이제 작년에 개봉을 해서 극장 성적도 되게 굉장히 잘 네. 나왔고 톰 크루즈가 어떤 영화의 속편을 만들 때 이 정도는 만들어야 슈퍼스타다. 이 정도는 만들어야 블록버스터 영화의 속편이라고 들이댈 수 있다. 기준을 새로 세워버렸어요. 이 다음에 만들어지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속편들은 이제 모두가 탑건을 보고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추억팔이 적당하게 넣고 그래요. 새로운 시대의 액션 또 때려 넣고 그리고 또 젊은 배우들도 우르르 넣고 그 중에서도 톰 크루즈가 가장 빛나는 각도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탑건 1편 보신 분, 1편 안 보신 분 다 지금의 탑건 더 매버릭은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탑건은 사실 특히 원 같은 경우는 그냥 잘생긴 네. 딱 그렇죠. 주인공 해가지고 그냥 다 뭐 괜히 해변에서 네. 까고 네네네네. 하는 거 보여주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사실 그런 거 약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좀 약간 싫을 것 같은데. 네, 1편의 탐 크루즈는 그냥 청춘 스타였어요. 네. 당시 이제 브래팩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6명의 스타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심지어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어. 네. 근데 그 자신의 청춘을 팔아서 만든 영화인데 2편을 내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됐잖아. 내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됐으니까 그냥 그런 영화로 또 만들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1편을 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추억을 확 일으키게 하는 그런 어떤 기폭제들도 막 때려 넣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화 기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CG를 쓰지 않고 다 실제 스턴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블 영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CG 번복하면 맞아요. 너무 익숙하잖아. 맞아요. 근데 그건 아무리 CG를 잘 쳐발라도 실제 액션이 주는 실제 스턴트가 맛이 주는 있지. 박진감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집에 큰 TV가 있으신 분들은 OTT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국 영화 최고의 영화는 헤어질 결심입니다. 아, 저 동의합니다. 제가 네. 제일 지난해 최고의 영화로 뽑죠. 네. 제가 그렇게 나쁩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제가 다 알아요. 65분만. 네, 헤어질 결심은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게 지금 많이 안 보셨죠? 예, 영웅 같은 영화들은 지금 250만 넘어갔는데 헤어질 결심 200만도 못 찍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최고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박정원 감독님이 중간중간에 약간 저는 제 느낌에는 약간 너무 한쪽으로 가신다라는 느낌. 예를 들어 박쥐 같은 영화 보면서는 네네.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네네. 헤어진 결심 보면서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네. 네. 지금 예. 아무튼 아니 이게 유부남이면 또 다른 토크거리가 나오거든. 근데 나 모르잖아 유부남인지 총각인지. 아, 저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네. 아, 모든 유부남들이 다 보면서 막 눈물 줄줄 흘리잖아. 아, 씨발 부인을 못하겠어. 그래서 이게 박찬욱 감독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른들을 위한 멜로 영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헤어질 결심이 재미있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은 필요 없고요. 가슴에 묻은 사랑이 하나 있어야 돼. 아, 그래서 내가 재밌었구나. 그 헤어질 결심에 제가 네. 봤던 최고의 명대사는 뭐 사람들 딴 얘기하던데 저는 그거예요. 뭐예요? 얘기하잖아요. 게일한테 우리는 결혼해서 음. 한국은 결혼하면 사랑을 할 수 없나요? 그거 나오잖아요. 아, 되게 이상하게 바꿔서 얘기해.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한 거 아니었어? 비슷하잖아. 자,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좋아하기를 그만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네. 그렇지. 뭐 맥락이 똑같잖아. 사람들 맥락을 봐야지 맥락을. 순서가 좋네. 맥락이 똑같잖아. 어쨌든 그래서 가슴 속에 내가 차마 꺼내지 못할 그런 누구한테 이게 꺼냈다가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묻어버린 사랑 하나쯤 갖고 있는 어른이라면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뭐 물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물의 모양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안다고 이 영화를? 저, 알죠, 당연히 알죠. 알죠. 저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어. 왜냐면 제가 데토로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네. 제가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런 그렇죠.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굉장히 그래서, 수준 있는 분이에요. 웨스 네. 앤더슨도 좋아하고. 아 웨스 앤더슨 좋지. 예. 아무튼 얘기해 둘이.
이제 셰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물의 모양을 누가 만들 수 있겠어? 물의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보라 그러면 누가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분자 구조 그리는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기. 어쨌든 이렇게 해서 H2O H2O 내가 왜 꼭 그런 새끼들이 하면서 있어. 어쨌든 근데 사랑의 모양도 마찬가지잖아. 사람 마음의 모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헤어질 결심의 주제곡 이름이 안개인 거예요. 산과 바다. 그 중간쯤 어디에 존재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송창식 선생님 목소리 정말. 예. 근데 그 안개의 모양을 차마 내가 다 확인하지 못하고 묻어버린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죠. 나는 그거보다 하여튼 그거였어요. 뭐요? 결혼하면 사랑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가장 저급하게 이해하면 내가 저급했구나. 아니에요. 저급이란 단어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배 탔잖아요 말을. 예. 그럼 뭐 그대로 그걸로 가죠. 자 이제 갑시다. 예. 저희 약속한 시간 저기 네. 좀 좀- 한 시간 갔네요. 그러네요. 예. 방송 있으시다고. 예. 저 이제 9시부터는 이 정준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준희 해시태그 방송이 예. 네. 지금 근데 거기 되게 교수님하고 하시는 되게 고품격이네. 거기서도 막 욕받고 그러시죠. 아니 안 그러죠. 그래요? 거기서는 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진짜요? 네. 여기서 씨발 나랑은 막 개새끼 나쁜 새끼 막뭐저 아까 뭐 이모를 어떻게 나 고모 어떻게 예.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으나 네. 예. 한 번 더 모셔주시면 안 돼요? 많이 했잖아. 나중에 더 올 때? 아니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 누군지 아. 그런 것들 저 같은 네. 경우는 뭐 스탠리 큐브릭을 가장 좋아하긴 저도 하거든요. 스탠리 큐브릭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예. 샤이닝 좋아하시죠? 샤이닝. 샤이닝도 좋아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클라우드 오렌지. 예. 예. 그 영화는 정말 시대를 안 타는 영화예요. 예. 지금 봐도 진짜 명작이고 예. 대가리 두드려 맞는 것 같은. 가시면서 내가 출연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래? 가요. 알았어요. 갈게요.